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. 바로 제가 원래 농구 컨텐츠를 주로 했었는데 오늘 농구 컨텐츠는 아니고요. 제가 지금은 백수지만 원래 글을 쓰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. 시나리오나 문화 쪽은 아니었고요. 대중들한테 좀 꾸준히 욕먹고 있는 직업인 기자를 했었는데요. 오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또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뭐 대본이나 시나리오를 쓸 때 또는 기획을 할 때 어떻게 길고 복잡한 글을 잘 정리하고 쓸 수 있는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복잡한 글을 기획하고 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 팁과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3가지 정도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, 그리고 이 글에 대한 핵심 문장을 먼저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이나 대본, 시나리오 대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이 길잖아요. 그리고 잡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기사라든지 글과는 다르게 굉장히 글 자체가 호흡이 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글을 요약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메시지를 한 2-3문장에 걸쳐서 적어보는 겁니다.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서는 이걸 리드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. 기사에서 제일 첫 문장 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그 기사에서 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독자의 관심을 좀 끌어모으기도 합니다. 꼭 기사가 아니더라도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핵심 문장을 먼저 적어서 콘텐츠의 핵심을 찌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좀 한 문장, 2문장 길면 3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영화 시나리오라든지 드라마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작품의 줄거리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어야 사람들한테 그만큼 이해하기 쉬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. 이 문장으로 요약이 안 된다면 독자분들에게 역시 좋은 글이 될 수는 없습니다. 처음부터 복잡한 글을 쓰기가 어렵고 또 막막하기도 하다면 이렇게 한번 핵심 문장을 통해서 글 쓰는 걸 시작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여러 정보나 스토리를 정리하는 방법인데요. 처음부터 글을 조리 있게 쓰기 어려울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글의 핵심 힐링 컨텐츠, 내가 이 내용만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명언이라든지 표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써서 묶음으로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파편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. 여기다 적어도 되고 여기다 적어도 되고 이거를 순서 없이 다 적어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놓은 문장이나 정보, 취재한 내용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해놨다가 테트리스 하듯이 순서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생각이 안 나는 부분들은 비워놓게 되고 또 확실한 내용들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글의 순서랑 그 다음에 스토리의 진행 방식을 좀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글의 방식이라든지 드라마면 드라마, 시나리오면 시나리오, 그 다음에 유튜브 대본이면 대본,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장르의 글 특성에 맞게 정리를 하는 방식인 거죠. 만약 유튜브 대본이라면 중간중간에 필요한 인서트 컷이나 필요한 화면 구성을 괄호식으로 채워 넣어서 이제 보다 풍성하게 대본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이제 잡지 기사를 쓰면서 느꼈던 게 정말 긴 글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자료 그리고 방대한 취재 내용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아주 기깔나는 플롯과 스토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서 그때그때 원하는 위치에 적어서 기록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파편적이라도 처음에는 본인이 생각나는 것들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. 또는 자료를 만들어 놓죠.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긴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여전히 저도 글을 써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. 바로 문장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. 이 방법은 바로 전체 글을 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의 자연스러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. 자신이 직접 쓴 글을 소리 내서 읽어보다 보면 어느 부분이 어색한 표현인지
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거나 어색해서 사람들이 읽기 불편하진 않는지,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문장이 세련되지는 못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본인이 쓴 글은 본인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잘 몰라요. 그리고 본인이 쓴 글에서 어떤 단어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한 번에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남이 봐주거나 또 이런 식으로 글을 직접 읽어보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. 전미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계속 문장을 길게 이으려고 하는 표현들이 좀 많이 아직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직접 소리내서 읽거나 그리고 속으로 문장을 속삭이거나 읽어보면서 문장 같은 것들을 계속 다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많은 글을 쓰면서 가장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어려운 거잖아요. 특히나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 그리고 문학 작가님들처럼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들도 요거보다 더 많은 반복 작업과 그다음에 고민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. 특히나 그런 분들은 긴 글, 그다음에 긴 스토리를 큰 그림을 그리듯이 적어야 되는 작업을 하시잖아요.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긴 글들을 자신들만의 표현으로 만드는 고민과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저도 물론 상업선 기자를 잠깐 하면서 이런 것들을 터득을 했지만 글을 쓰는 거는 그 방법이나 트렌드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, 어떻게 글을 정리하거나 다듬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은 역시나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또는 농구 컨텐츠 중에서도 농구 기자, 스포츠 기자처럼 기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렇게 잡지라든지 긴 칼럼을 쓰는 스포츠 기사가 되게 많잖아요.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좀 그런 쪽으로 진로를 하거나 좀 공부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농구에 대한 컨텐츠는 아니었지만 제가 또 본업 활동을 하면서 많이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었던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농구를 좀 많이 못하기도 한데 제가 좋아하는 또 농구 콘텐츠를 포함해서 제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좀 가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공유를 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